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비트코인이 매우 격렬하게 상승할 것. 사진에 보이는 bitwise의 최고 투자 책임자죠. 이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도입 법안.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게요. 현물 ETF가 출시된 것보다 더 파급력이 클 것이다. 유럽 쪽에 굉장히 큰 코인 자산 운용사 코인시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지금 이렇게 좀 앞장서서 굉장히 친코인적인 스탠스를 몇 년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아직도 기관, 일반인 할 것 없이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직 그 메인이 아직 아닙니다. 그 이유로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5,000년간 금이나 은을 아직 그러니까 이제 혁신은 맞는데 이게 메인스트림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그 이제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돼서 국가에서 이걸 뭐 이렇게 좀 쌓아 놓는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전 이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사실 트럼프 이제 정부 아직 뭐 도입 전이지만 취임 전이지만 작년에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24년 이제 작년에 이게 사실 그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것을 발의를 할 거예요. 예상이 맞다면 발의를 하고요. 뭐 지금 그들의 목표에 의하면 트럼프가 취임한 지 뭐 100일 이내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언젠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타이밍만큼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올해 이게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올해는 좀 이제 힘들고 다음 사이클에 통과가 될 것인지 그 이유가요.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 뿐이지 이거 굉장히 엄청난 법입니다. 이게 만약 미국에서 통과가 돼 버리면 정말 말도 못할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금이나 미국 국채를 이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이렇게 하면 뭐 개발도상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막 달려들 거거든요. 저는 이게 워낙 큰 법이라 이 이전에 빅테크들이 먼저 사지 않겠냐, 알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나오지 않겠냐라고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되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뭐 텍사스도 그렇고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할 것 없이 계속 주 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여기서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살 수 있도록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국가 전체 차원은 이게 조금 이제 논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좀 더 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 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또 쇼킹한 뉴스인데요. 페이스북이죠. 지금은 이름이 메타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큰 대형 빅테크 회사에도 지금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비트코인을 사세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느니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제안했던 바로 그 싱크탱크에 있는 똑같은 직원이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이 제안을 한 겁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720억 달러. 메타,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제 보통 그 현금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비축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비트코인 일부를 사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쟁여놓은 현금만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어찌됐건 비트를 사라. 뭐 미국 채권보다 1260% 높은 성과를 보였다.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이제 메타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에 대한 뭐 빅테크가 저는 올해 여전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혹시 속임수는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빅테크, 비트뿐만 아니고 전 이더리움도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들의 과거에 보였던 패턴은요. 항상 코인은 사기다. 기억나십니까? 큰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장난을 치거나 퍼드를 유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2년도 테라루나 스테이블 코인을 저 세상을 보내고 지금 누군가 지금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에 SEC 트위터 계정을 뭐 해킹됐다. 블랙락 뭐 비트코인 승인했다. 아니면 블랙락 리플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 이게 다 가짜 뉴스였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 4일 전에 이더리움은 미등록 증권인 거 알지? 재단 다 조사하고요. 컨센시스랑 고소를 주고받고 퍼드가 이게 지금 지나면 추억이지만 그때는 뭐 나름 마음고생 좀 했겠죠. 이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2017년 그 유명한 JP 모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지만 JP 모건의 유럽 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펀드로 그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50억 이상 비트코인을 실제로 샀었습니다. 이거 구글에 쳐보십시오. 이거 나옵니다. 이 타이밍은 사실은 저의 추정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저는 올해 한 2분기 정도 뭐 하락이나 조정이 언젠가 한번 나올 거잖아요. 뭐 3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코인 가격이 막 떨어질 때 빅테크가 우리 비트코인 안 삽니다. 라고 저는 발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요. 리플 소송 SEC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날 이게 이제 각하가 된다 만다. 아마도 이 별 의미 없는 싸움을 4년간이나 했죠. 이 중간에 XRP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떨어졌습니까? 쉽게 말하면 희망 고문했었죠.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대중들은 이제 뭐 가격도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뭐 아마존이 메타가 그냥 비트코인 이거 안 살 것이다. 뭐 가격 변동성이 크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거 봐. 내가 사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리또속 되는 거죠. 또 속았잖아. 하락장 시작이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3분기가 될지 올해 4분기가 될지 빅테크 기업들이 실은 한 2달 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샀다. 이게 이제 우리는 한참 지나서 보통 알게 되는 경향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꼭 될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빅테크 코인을 산다. 그럼 이제 기대감이 증폭이 되겠죠. 이제 이런 뉴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면서 뭐 기대감을 증폭시킬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큰 만큼 뭐가 크다? 실망이 클 수가 있는 거죠. 폭락하고 있는데 이 뭐 코인 안 산다? 이때 또 우수수 개미들은 털려 나가지 않을까? 제가 세력이라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하원 의원이 3가지 코인을 들고 있네요. 비트코인, 솔라나, XRP입니다. 이게 뭐 이더리움이 빠져서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런 코인을 미국의 국회의원이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의 FDIC 부의장, FDIC는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은행들이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이것을 보험처럼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관이 은행들은 코인에서 손을 떼라 이 레터를 지금 발송을 했다라고 지금 여기 부의장이 밝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가 혁신을 저해하고 FDIC가 블록체인 기술을 방해한다라는 인식을 조성했다는 거죠.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작전과 유사한 관행을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확성을 제공하자 은행이 어떻게 코인을 다뤄야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에 장난치고 뭔가 꼭 퍼드 퍼뜨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실은 이 레터라고 하는 게요. 2년에서 3년 전에 쓰였던 레터를 굳이 지금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가격 재미없을 때 좀 난 너희들이 코인에서 특히 비트코인에서 손 좀 뗐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는요. 이걸 지금 이 FDIC의 부장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실은 그냥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초크 포인트 1.0은 총기류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류 이런 거
그 나쁜 로비했던 데들을 좀 진압하기 위해서 친한 은행들의 목을 졸라서 죽인 겁니다. 초크 포인트 2.0은 이게 코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이 그 댓글로 달아주셨죠. 넷플릭스의 월스트리트의 한 방을 게임스톱 사태에 대해서 나온 이 편이 있거든요. 뭐 이거 아직 저도 보진 않았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의 기관들이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이 개미들을 압사시키는지,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뭐 직접 뭐 이런 프로그램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난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비트코인이 16,259개가 유출됐다. 이거 누군가 샀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샀던 데는 단연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 이게 3,600억 원의 USDC가 계속 찍혀져 나갑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코인베이스에서 누군가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엄청 샀구나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고도 있고, 그리고 지난 또 이틀간, 지난주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이때 이것을 또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조명을 비치는 경우도 있어요. 거시 경제적인 요인으로 기관들이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거 그냥 가져온 이유가요.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다 막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무조건 큰 수익률을 내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관들도 무서우면 좁니다. 무조건 뭐 저가 매수 장기 투자 아니요. 헤지 펀드 같은 데는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로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관들도 탐욕과 공포에 사팔사팔을 하고요. 비소심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 최근에 지금 보이십니까? 굉장히 또 이제 한 110까지 지금 또 치솟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작년이죠. 작년 4분기에 특히 달러가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트럼프가 맞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이요. 지금 왜 달러가 이렇게 강해졌냐?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생각보다 좋았던 거예요. 사람을 많이 뽑았다? 그럼 경제 좋네?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네? 이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다시 또 일시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는 만큼 이것은 뭐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겠어? 나는 암호화폐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레이스케일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임원 CIO입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 맷 호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거의 한 7, 8년째 체킹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면 좀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마디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적다. 격렬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의 지금 정부들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재고 있는 국가들 실은 많거든요.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올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6만, 17만 개를 비트코인 채굴 하죠. 공급량이 17만 개입니다. 근데 작년에만 기관들이 27만 개를 샀습니다. 이미 10만 개 더 샀죠. ETF는 40에서 50만 개를 산 거예요. 누가 봐도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까지 나선다? 이러면 진짜 violent, 격렬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이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시대에 살고요. 똑같은 정보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이렇게 낙관론자를 펼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관론에 빠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피터 린치라고 있죠. 이기는 투자. 이 책 제가 보니까 좀 두껍긴 해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인데요. 1990년 가을에 미국 경제 비관론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뭐 일자리 지금 다 전문직 뭐 빅테크에서 뭐 잘랐다. 당신의 직업은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생계만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불황이고 청년층은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뭐 미국 적자는 어마어마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소비도 위축돼 있고 미국은 경쟁력이 있는가?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1987년 10월 달, 11월 달 이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이요. 어마어마한 폭락. 하루 기준 가장 큰 폭락이 이 1987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3%가 빠졌거든요. 이거는 그 대공황을 넘어서는 역사상 가장 큰 폭락으로 현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이 여파로 주가가요 45%가 빠졌고요. 호주는 42%, 스페인은 31%, 영국은 26%, 뉴질랜드는 무려 한 달간 60%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발발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는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이 됐습니다. 폭락이 너무 크면 우리 장을 잠깐 쉬자. 이 사건 이후로 이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얘기죠. 그거라고 보면 90년 가을이라고 했을 때 뭐 불과 몇 년 안 지났죠. 비관론이 팽배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불황이 장난이 아니고 뭐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가가 지금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1990년대 주식시장 혹시 어땠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큰 호황이었습니다. 이게 재밌죠? 이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다 비관론이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그때 막 전쟁까지 터졌거든요. 이때 정말 분위기가 암울했는데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주식 투자자 뭐 피터 린치나 뭐 레이 달리오나 저기 뭐 짐 로저스입니까? 하워드 막스 책들 다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뭐 코스톨라니도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전 많이 되거든요. 주식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이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땡땡 코인 사랑에 빠지신 분들 계세요. 가끔 보면 뭐 내 코인은 왜 언급 안 해줘 이런 분들 가끔 보이시는데 가급적이면 매일 투자 대상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지 그래야 빠져나갈 때 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로 베이스에서 매일 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투자는 어떤 사람이 잘할까? 굉장히 궁금하죠.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와닿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투자의 성패는 투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렸다. 주식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이 배짱을 어떤 사람은 담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것을 용기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돈 많은 투자자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주식시장에서 도망쳐 나온다. 바로 열고자 코인은 붙인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짐 로저스 아니면 로버트 키요사키 소위 말하는 비관론자, 비관론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숙련된 전문 투자자들은 비관론을 본인의 투자 전략과 별개로 합니다. 이게 아마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비관론으로 해도 그 비관론을 본인 투자 전략에 그대로 투사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어렵지만 또 그것과는 별도로 투자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보고 뭐 어떤 분 뭐 서울대 나왔다, 뭐 하버드에 나왔다, 뭐 어디 MIT에 나왔다, 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뭐 석사다, 박사다. 제가 봤더니 투자랑은 솔직히 관계 없어요. 오히려 뭐 어디 박사 나오고 교수 하시는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부 선천적인 분들 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 0.1%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후천적이죠. 저도 이 후천적인 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1만 시간 이상 시간 쏟아야죠. 공부해야죠. 눈알 빠지게 공부하셔야죠. 숙제하셔야죠.
실패 어떻게 안 합니까? 실패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면 헛겁니다. 실패는 반복하시면 안 돼요. 자, 준비가 안 된 분은 제가 제발 코인하지 말라고 계속 사정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드려보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뭐 큰 대가라고 하면 금전적, 정신적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11년이 넘어가네요. 큰 대가를 치렀다고 그러면 꼭 성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방 어떻게 그냥 요리조리해서 쭉 그냥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빠져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던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던데요. 저도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돈 벌었다고 어깨 힘 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같이 알고 그런 돈은 누군가 채갑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까지 따라준다? 운까지 따라줘야 수익을 테이킹하고 그 돈을 빼서 내 돈으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크립토TV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지식을 한 스푼, 이것이 지식이 쌓이면 운도 저는 이게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운이라는 것도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오거든요. 지금 조금 뭐 재미없는 장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었나? 할 때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제 노력을 조금만 하거나 노력 없이 큰 대가를 바라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조금 뭐 저보다 연륜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살면 살수록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 결실을 올해 다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과 응원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